안녕하세요. 성동에 살아요의 배칠수입니다. 요즘 초중고 겨울방학 기간이죠. 방학이라고 그러면은 재충전, 내지는 휴식 이런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오늘은 충전을 위한 꿀팁 짧고 굵게 두 가지 딱 준비했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것들 세 가지 알려드릴 거고요. 또 연초에 각종 서류 뗄 일이 많잖아요. 성동 포커스 기자단이 무인 발급기 안내해 드릴 겁니다. 모쪼록 끝까지 잘 청취해서 꿀팁들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조대, 구독, 좋아요, 댓글 기억하시죠? 방송 듣기 전에 미리 끝나면 그냥 끝나니까 미리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1교시 슬기로운 성동 생활부터 빠르게 출발해 봅니다. 네, 그 소위 말하는 인터넷 짤 중에요. 이런 게 있어요. 어머, 이건 꼭 알아야 해. 네, 새해를 맞아서 챙겨야 할 정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세 가지 도움 말씀 위해서 기획예산과 고현정 씨가 와 계시는데요.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구정 업무를 기획 총괄하고 있는 기획정책팀장 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현정 씨 맞습니다. 네. 확실히 고현정 씨죠? 네. 네, 맞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2020년 이제 경자년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가 많아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세 가지 가장 먼저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청년 저축 계좌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저축만 열심히 해도 집도 사고 차도 살 수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게 참 힘들잖아요. 힘들죠. 예,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올해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정책이 시행됩니다. 아, 파격적인 정책이 네. 기대되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월급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모으면 전세 자금이라도 모이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금리는 낮아지고 뭐 집값은 오르고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인데, 자, 때마침 청년 저축 계좌 사업 이게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제도입니까? 아, 네.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매칭해서 지원하고요. 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와. 네, 모든 분들이 적용받는 건 아니고요. 지원 대상이 좀 따로 있습니다. 네네.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네네. 네, 참고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75만 7천 원인데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월 87만 8천 원을 수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월 수입 87만 8천 원 이하만 된다는 얘기는 조금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비현실적일 그럴까요? 예,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이 좀 되게 소수 아닐까요? 저는 이건 좀 의문스러운데요. 그런데 이게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거든요. 아, 네. 1인 가구일 경우에는 87만 8천 원 이하이지만 혼자서 부모님과 살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있잖아요. 그 있죠. 예, 그때 2인 가구는 중위소득이 올라가서 자격 조건이 149만 5천 원 이하, 3인 가구인 경우에는 193만 5천 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올라갑니다. 예, 박봉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차상위층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듣고 나니까 좀 현실적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 해당되는 분들은 잘 알아보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님이랑 이제 모시고 살면서 굉장히 박봉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저 작가 동생이 지방에서 어머니랑 이제 살고 있는데 회사가 중소기업이라서 이게 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일단은 네. 기준에 부합한다면 네. 무조건 주긴 주는 건가요? 예, 예. 최소 3년은 꾸준히 근로 상태여야 하고요. 네. 국가 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하고 연 1회씩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가능합니다. 예. 무엇보다 적금을 3년 동안 깨지 않고 꾸준히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도 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손해가 되겠죠. 그렇겠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뭐 사실 그래요. 뭐 글쎄 어디나 예외는 아니겠죠. 부익부 빈익빈, 뭐 빈부의 격차 뭐 심합니다. 심하긴 하지만 차상위 계층의 복지는 조금씩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2020년 달라지는 것들
다음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부부 많아졌잖아요. 부부에게 필요한 정보인데요.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이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서비스. 네. 이용 요금이 올해부터 시간당 9,650원에서 9,89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네,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우리 학부모들에게 꿀팁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업인지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세히 알려드리면요. 만 12세 이하 아동들을 위해서 아이 돌보미 분들이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하고 놀이 활동도 하고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나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등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예. 시간제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연 720시간 이하로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말 빼면 1년에 한 241일이니까 하루 평균 따지면 한 3시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셔서 뭐 2시간 이상은 일하고 가셔야지 효율적이니까. 네, 그렇죠. 그 얘기겠죠. 네. 등하원도 뭐 해주시고 퇴근할 때까지 식사나 간식도 챙겨주고 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지금 하루에 3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또 어찌 보면 요소요소에 잘 사용하면 뭐 되겠지 하겠으나 좀 짧지 않을까요? 더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이걸로 부족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따로 했습니다. 바로 종일제인데요. 그 있어야죠. 예.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인 경우는 그러니까 한 4세까지의 4세요. 영아는 종일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3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정부 지원으로는 월 20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시간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죠. 예,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도움받을 수 있죠. 네, 굉장히 그 전문적인 손길이겠죠? 네, 그렇죠. 예. 그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네.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4살까지는 그러니까 하루 10시간 무료 보육, 12살까지는 하루 3시간 무료 보육. 뭐 괜찮네요. 그죠? 올해부터는 이용 요금이 9,650원에서 9,890원으로 시간당 240원 정도 상향 조정이 됐다는 거. 요거 달라진 점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런 사업들 보면 사실 신청 절차가 은근히 까다롭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절차 별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 조사를 통해서 지원 유형이 결정되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시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요.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2020년 달라지는 것들 3가지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2가지는 알아봤고, 자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네, 생활 밀착 소재를 갖고 왔는데요.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입니다. 네. 일반 주택이나 상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대상인데요. 재활용품 중에 폐비닐만 매주 목요일에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모든 재활용품들이 매일 배출해 매일 수거했는데 네. 목요일에만 폐비닐의 날로 따로 정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폐비닐 쓰레기 사실 많이 나와요. 라면 봉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그 밖에도 폐비닐에는 또 어떤 것들을 수거해 갑니까? 좀 기준이 좀 있다면 알려주시죠. 물건을 묶는 부드러운 노끈도 있죠. 그것도 그런 것도 폐비닐에 어. 포함됩니다. 또 택배에 포함된 뽁뽁이 폐비닐 물론 포함이고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한약이나 과일즙 봉지 요즘 그런 파우치 봉지들 많이 그렇죠. 이용하시잖아요. 물론 그것도 폐비닐이 되고요. 그 밖에도 택배 중에서 소량 주문하시면 은색이나 이렇게 검은 비닐로 배송되는 경우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경우 택배 송장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그걸 폐비닐로 분리 수거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날에 하루 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모아놓으면 꽤 되더라고 이런 게.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폐비닐이 되게 많네요. 해당되는 것도 많고. 저는 사실 일반 쓰레기에 같이 이제 하는 건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분리수거 날짜를 폐비닐만 따로 독립시킨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폐비닐을 수거해 보면 오염이 심하거나 다른 쓰레기하고 섞여서 재활용률이 매우 낮은 경우가 현실인데요. 폐비닐을 목요일에만 배출해서 버려지는 비닐의 재활용률을 조금 높이고 전체 폐기물 양을 줄여 환경 오염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그럴 수 올해부터 올바른 재활용 분리 배출에 앞장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게 진짜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편이더군요, 이런 것들을. 그런가요? 이거 주요 뭐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요. 네. 막 버리는 나라 많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는 정말 잘 돼 있는 건데 특히나 성동구의 좀 이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자, 2020년 달라지는 것들 3가지를 알아봤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죠? 아, 예, 당연히 세 가지만 있을지는 없죠. 그 밖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학년,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고요. 예. 생계급여제도에서 그 수급자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서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네. 또 기초연금 지원이 강화됐는데요. 소득이 하위 20%여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하위 4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건 요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적용받게 되는 그거잖아요. 2020년에 달라지는 것들. 자, 그렇다면 성동 구민에게만 적용되는 게 또 혹시 따로 있을까요? 네, 성동구에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예, 올해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22억 예산이 사실 추가되었거든요. 사회 활동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학교 주변의 스쿨존 교통지도나 급식 도우미 등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끝으로 성동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준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네네. 오늘 이 시간 관계상 생략한 부분이 많은데요.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야에 맞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하네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알아보셔서 혜택을 가져가시고 이용하셔야 또 이게 보배가 되는 거죠. 자, 벌써 이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기획예산과 고현정 팀장님, 고 팀장님, 네. 정말 반가웠고요. 네. 한 해 동안 성동구 사업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네. 네. 사실 듣기만 했던 팟캐스트에 제가 출연하니까 너무 색다르고 기쁜데요. 네. 주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성동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